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량이 될 때 정부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방사청장, 대기업 회장들 이런 소통과 내용과 협력을 받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인데 이 기회에 우리 논산 발전에 저하고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장과 도지사, 의원이 아주 굉장히 필요하죠.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기자님들 다 봤지만 실질적으로 협력이 됐습니까? 행사장마다 가면 그냥 불편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저한테 듣고 와서 참 못 앉아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주시는데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시민들의 선택으로 삼선의 시장과 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선택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논산에 곳곳에 혁신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게 서로 대립돼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난 4년의 시정은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할 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 뛰어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4천억대에서 1조 3천억대까지 만들어냈는데 나올 때 그리고 빚 다 갚고 1,450억 정도의 예산을 제가 논산시에다가 만들어 놓고 왔는데 그 돈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돈 다 어디 있냐? 매년마다 보면 제가 민선 5기 1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매년마다 거의 1,000억 가까운 예산들이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확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4천억 예산이 1조 2,500억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예산이 지금 늘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리고 제가 1,450억 남겨놓은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논산에 변화와 발전들이 있어요? 없죠. 이제 전임시장 탓, 국회의원 탓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손을 잡고 완템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중앙정부 예산도 만들고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류의 기회입니다. 그것도 또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에요. 이 기회에 우리 논산발전 조류의 기회죠. 저는 선거를 통해서 한명선도 잘못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장도 잘못하면 4년마다 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호 보니까 한 번 던지 아니면 과거로 갈 건지 미래로 갈 건지 오인환을 선택해서 새로운 황명선과 협력 관계를 갖고 논산 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만들 건지 저는 이번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선거라고 봐집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 친소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논산의 앞으로 50년, 100년의 미래를 보고 이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저하고 싸우지 않고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업을 유치하러 뛰어다니고 중앙정부 예산을 만들러 다닐 오인환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인환 시장 후보랑 개인적으로 친소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집권 여당 소속인 시장이 필요한 거죠. 손을 잡고 완팀으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저도 국회의원 2년 해봤습니다만 1년은 야당 국회의원이었고 1년은 집권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야당 국회의원 할 때는 입으로 샤우팅으로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당 되니까 중앙정부랑 총리랑 청와대랑 협력관계가 되잖아요. 제가 국회에서 기업인들 포럼을 하는데 우리나라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식품을 만들었던 그 굴지에 대표자와 임원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협력이 됐을 때 논산 발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국방산단 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가 국방산단은
시장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사업이에요. 국가 사업. 시장이 거기다가 무슨 어디 기업이 만나가지고 거기다 기업 유치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 거예요. LH가 지금 사업 시행 시공하고 있고, 근데 이게 국가산업단지처럼 일반 산업단지처럼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회에 가서 방사청하고 국방부 당신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산진흥법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국방산단 특별지원법까지 만들어서 방산 3법 만들어서 이제 우리 논산에 스스로 이 목적대로 대한민국의 방산 10국에서 사각 수출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최첨단으로 전장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가에 납품하는 수출하는 이 방산 기업들이 집약화를 통해서 효율이 극대화되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수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서 집약화시킨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끔 논산시가 주도해서 못하는 거예요. 집권당 최고원이 있잖아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 올 수 있도록 기업한테 금융지원이나 수출지원이나 그리고 방사촌에 납품할 수 있는 가산과 인센티브를 줘야 스스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는 기업이 정당이 어딥니까? 집권당이죠. 이재명 정부랑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윤환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잠깐 저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로 기업들로 타진하면서 바라보니까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요청드리는 것이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현재 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률이 한 40%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60% 가까이는 아직 되고 있지 않은데 LH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논산시가 그것에 지원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긴 한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토지 보상 마무리하고 산단 착공에 들어가서 진도를 내고 기업들한테 가시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주면서 기업 유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난맥상으로 제가 현장에서 가보고 만나보고 국회를 찾아가보고 다른 지역을 좀 바라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여서 이걸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도 생각도 갖게 됐고요. 열심히가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밑받침, 재정적인 밑받침을 가지고 기업들로부터 유인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첨부하니까 거기는 어디도 기회발전, 어디도 기회발전, 기회발전 아닌 데가 어디냐 그런 데서 다 해서 특구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 논산만의 특화된 내용들이 자기네들 볼 때는 특별하지 않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기업들 다 그렇죠. 이건 장사건으로 폄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더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법이고 그것이 집권 여당의 힘으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부연하면 얼마 전에 이제 방산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기회발전 LH에 와서 다 국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지를 않아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한 것을 지금 우리 오 후보님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특별법에 모든 것을 담아서 지금 정말 국가국방산단의 특별지원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럼 과거에 창원이나 울산이나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여기로 올 거냐? 못 오죠. 그건 바다가 필요한 거죠. 군함을 만드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기업들 이외에 최첨단의 전장의 시스템이 중동이나 이라크나 러시아나 중동의 이런 전장의 지금 시스템이 우리 수출이 지금 파격적으로 지금 최첨단 무인 로봇이나 무인 드론으로 계속 가거든요. 이제는 전장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R&D 센터나 이런 형태로 우리 여기를 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것이고 군함 만드는 회사가 여기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1차 밴드나 2차 밴드가 예를 들면 오면 제조업이 오면 그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직접 거기 있는 회사가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출 4강으로 가기 위해서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또 방산 산업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현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논산 국가국방 산단으로 유인하는 그런 정책으로 특별법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예. 궁금한 게 뭐냐면 또 안산에 산업단지 화학업판에 송국수 같은 데 산업단지를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그 기업체가 유치가 대형이고 계열사에 관련된 것이 한 100개, 120개 산단 정도 들어와야 산단이 형성이 돼서 안산도 형성이 됐어요. 청남도 청년의 창업 스마트 실공계획을 마찬가지로 그 전문이나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서 실공계획을 했어요. 그럼 논산, 계룡, 금산 그쪽에 인구가 그다음 소비가 없는데 이번에 국방 테스트 한다는 건 대기업의 AI나 로봇, 특히 AI는 종류가 많잖아요. 사업단지에 AI가 국방과 연계해가지고 그리고 인구 소멸과 인구 증가와 그리고 사업단지 한다면 대기업에 관련된 계열사나 하청이나 원청 이런 것들이 최하 300 이상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100%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대기업 같은 데는 충분히 마음이 움직이고 법에 통과가 되면 대기업들이 들어올 확률이 아이 높죠. 저하고 지금 많이 우리나라 방산의 우리나라 인류 기업들이 저하고 굉장히 지금 진도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네.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좀 사항들이 좀 있으세요?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거죠. 첫 번째는 국가국방 산단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집약화를 통해서 효율도 극대화되고. 근데 우리도 기업인데요. 하면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발전 특구 그거 하나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과거에 쭉 논산시에서 하던데 그거 갖고 기회발전 특구가 거기 하나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특별 논산의 국가국방 산단에 대한 특별 지원 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내용이 자 우리는 방사청에다가 우리는 오다 받아서 납품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모든 방산기업들이 이건 특수한 거예요. 안보라는 개념이 있고 국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민간에다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다가 납품하거나 다른 나라에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주는 거죠. 국가에서 사주는데 국가국방 산단의 근본적인 목적이 집약화, 효율 극대화, 국방력 강화, 수출력 강화 이거거든요. 자 그렇게 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뭐 줄 거냐? 그럼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데 가점이나 가산점이 필요하겠죠. 국가에서 방사청에서 예를 들면 뭐 K9 자주포를 한다, 드론을 한다, 무인 로봇을 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쁘다고 다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심사나 평가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할 때 가산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구체적인 법의 테두리 속에서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려고 하면 금융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러면은 이것은 예를 들면 방사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논산의 국가국방 산단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방사청에서 예산 일부 만들어서 방산기업, 수출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논산 국가에서 만든 국가국방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한테는 해외 수출한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라든가 인센티브를 직접 줘야죠. 이게 무슨 공모사업처럼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특례 제한이 법률로서 필요한 것이죠. 이런 당부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외 바이오 상담 같은 경우도 국가국방 산단에서 들어오면 해외의 방산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이런 센터도 만들어서 여기서 논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 있고요. 특히 수출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방산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지금 잠수함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이 저기 그 군함이 지금 저기 캐나다까지 갔지 않습니까? 20조 원짜리인데 이게 앞으로 50조, 60조까지 갈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저기 그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커플링해서 어마어마한 국익이죠. 이게 되면 방산 10국에서 방산 6국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의 혼자인만 갖고는 못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움직여줘야죠. 거기서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어떤 다른 부대 여건들을 니네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런 협력과 이런 지원들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고 이게 옵션이에요. 우리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것을 국가 국방 산단에 들어온 기업들한테는 국가 차원에서 함께 수출과 대응해서 함께 협력 관계, 거버넌스 관계를 갖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법안에 만들어서 야 논산 국가 국방 산단에 오면 그냥 돈 받는구나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야 돼. 이것은 누가 만들어요? 집권당에서 이재명 정부 있을 때, 황명선 있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협력 관계가 잘 되는 싸우지 않고 욕하고 이런 남 탓하고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윤환이가 박수현이가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 선단에 있는데 왜 부지가 논산만 돼 있죠? 네? 그 선단에 이거 논산이 예. 조선님이 논산이 됐는데 그 금산하고 뭐 계룡이나 논산의 그 중간점에 보면 선단에 지역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국가국방 산단에 대한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제가 시장할 때 우리 논산이 국방이잖아요. 저는 방산산업을 누가 가짜뉴스를 하더라고요. 방산산업 유치하겠다나 그렇고 방산산업을 반대한다라고 사람들이 가짜뉴스 하는데 아마 KDI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오면은 좋죠. 그런데 가장 정부나 우리 논산시의 역할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KDI가 왔어요. 양촌에. 뭐 여러 가지 우역. 그러면은 여기 화약을 통해서 이 폭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폭탄이 아니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폭탄이에요. 제가 방사청이나 이거 다 확인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왔으면 그 8만 평의 대지 부지에 뭐 규모로 하면 더 크죠. 주변에 야산가 대지에 2만 평은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6만 평은 앞으로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주민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민간 기업을 나가라고 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회장님, 우리 방사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위험한 폭탄이나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지하로 넣고 유사시에 충북 보은이나 대덕에서 화약을 취급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화하고 하고 나머지 부지는 당신네 R&D 센터나 무인이나 무인 로봇이나 AI를 활용한 지금 계속해서 이 방산 산업들이 계속 진보하고 있거든요. 드론이나 최첨단의 그 무인 로봇 만드는 걸로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실질적 제조업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그렇게 요청을 제가 드렸어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더 투자하겠다고. 여기 그런데 이 기업 빼앗겼다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기업이 왜 나가겠어요? 자기네들이 부지 샀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제 국가국방산단이나 미래연구센터라든가 지금 무인로봇 실증센터라든가 방산혁신 클러스터까지 지금 우리가 제안해가지고 되면 굉장히 큰 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국방수도의 중심에 딱 있게 되는데 왜 기업이 왜 떠납니까? 아니 저기 뭐 국회의원이 가라고 해서 갑니까? 다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황명선은 방산기업 반대한다. 저는 방산기업 유치하는 사람이에요. 유치. 지금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회사를 만나고 국회에서 포럼하고 우리 그 LH 저기 그 담당자 오락해가지고 그 방산 우리나라 인류 기업들한테 설명하라고 하고 듣고 제안하고 법 만들고 원내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집권당에서 이렇게 힘있게 기업 유치하려고 하고 이게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요. 가짜 뉴스죠. 무슨 제가 기업을 쫓아냅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KDI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드론과 무인 로봇까지 확대하고 R&D 센터까지 더 투자해가지고 대표가 저한테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겠다. 논산에서 뾰로문을 가고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잘할 때는 오히려 박수 보낼 수 있는 거죠. 한편 가까이 되는 이 기업도 올 수 있도록 위인과 내용들을 못 만들었는데 그 옆에다가 100만 평 하겠습니다. 김태형 도지사하고 여기 그 논산 백성현 시장할 때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30만 평 여기 안에도 지금 채울 수 있는 기업인들 만나면은 내가 거기를 왜 가요? 이 얘기를 해요. 딴 데랑 뭘 차별성이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우리가 수출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요? 방사청에서 우리가 이거 납품할 때 우리한테 거기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왜 방사청에다 납품하는데?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뭐 저는 26만 평이에요. 거기다 100만 평 하겠습니다. 70만 평. 저도 처음에 시장할 때 100만 평 생각했었어요. 저기 용역 타당성 용역이 안 돼요. 그럼 좀 줄여서 60만 평, 70만 평이라도 제대로 한번 할 때 하자. 타당성 용역이 안 나와요. 기업들이 온다고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 용역 되기 위해서 30만 평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채워지게 되면 더 확대를 해나가야죠. 이게 실질적인 대안이죠. 부호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황명선 저 시장 할 때 12년 동안 약속한 거 확실하게 하면은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고 실적도 냈고 이번도 국가국과 산단도 정말 집권 여당일 때 제가 온몸을 던져서 그래서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로 제가 온 거예요. 이거 제가 마무리할 겁니다. 예. 그럼 예?